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딥은 사실상 당신의 가장 좋은 협력자이다. 왜냐하면 딥이 프로젝트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딥이 뭐예요? 가장 좋은 협력자래요. 그리고 그 딥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프로젝트, 그 일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과 경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또한 딥입니다. 그래서 딥은 당신의 가장 좋은 협력자입니다.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딥을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딥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겠죠. 이게 컬드색인지 낭떠러진지 아니면 진짜 이게 딥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뭐예요? 극복할 수 있는 딥을 첫 번째 찾아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딥을 찾아냈다 하면은 두 번째는 컬드색을 모두 포기하셔야 됩니다. 딥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컬드색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딥에 몰입 집중하시기 위해서는요, 애매한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지 못하는 7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7가지 전체를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가운데 2가지에 한번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3가지도 많고요. 딱 2가지만 오늘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은 뭐가 없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포기한다. 네, 맞아요. 시간 없습니다. 다 바빠요. 현대인들 너무 바쁘죠. 근데요, 진짜 시간이 없나요? 잘 고민해 보세요. 낭비되는 시간이 많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의외로 진짜 많거든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핑계입니다. 시간 진짜 없진 않아요. 시간 없는 행동이 너무 많은 것 뿐이죠. 내가 시간을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요, 진짜 중요한 거에 몰입 집중한다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핑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은 돈이 없다. 네, 이것도 맞아요. 돈 없어요. 우리 너무 쓸 때 많죠. 버는 건 힘들고 쓸 때 많고요. 근데요, 생각을, 관점을 바꿔보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것에 지출할 때 그것이 소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생각, 관점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번 쓰고 없어지는 것이라면 아깝죠.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돈을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곳에 내가 투자한다. 미래를 내가 준비하는 것에 내가 투자한다라면요, 돈, 아깝지 않고요. 돈이 없지만은 않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두려워한다. 그래서 포기한다. 네, 맞아요. 이것도 두렵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이게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느낌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요, 대부분은 느낌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요? 두려워하는 거죠. 지레 겁을 먹는 겁니다. 선배님들,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다? 아니요.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한번 싸워 보시고요. 제대로 한번 붙어보지도 않고 나 두려워서 못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핑계입니다. 1, 2, 3번 핑계예요. 자, 1번과 2번과 3번을 합쳐가지고요. 저는 오늘 요거 너무 중요한 첫 번째 한 가지입니다. 네 번째이긴 하지만 당신은 뭐 하지 않다? 절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나 두렵다, 뭐예요? 죄송합니다.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절박하다, 내가 간절하다, 시간과 돈과 두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진짜 절실하면요, 뛰어드는 것이죠. 제대로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절실함이 있는가, 내가 절박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무언가 하는 것이죠. 최고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최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볼게요. 내가 절실하다, 나 지금 절박하다, 이거 진짜 무조건 해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배님들, 지금 깊은 딥에 빠져 계신가요? 절실함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절실하다면 이거 됩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요. 다섯 번째, 당신은 흥미도 열정도 다 잃은 채 평범한 그 수준에 안주하고 싶을 뿐이다. 맞아요. 이거 진짜 내려놔야 될 겁니다. 최고가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평범한 수준에 안주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네, 안주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시고요. 돌파하시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로 강조드릴 여섯 번째입니다. 당신은 멀리 내다보기보단 어떻게 해요? 눈앞의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거죠. 당장의 어떤 성과를 내가 맛보고 싶은 그런 우리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요것만을 생각한다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오늘 모소대나무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배님들, 이 모소대나무 농부가 씨앗을 심고요, 자라지 않는다고요. 자라지 않아요. 3년 동안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아무리 애정과 관심을 가져도요 3년 동안 자라지 않다가 4년 차가 됐을 때 갑자기 3cm 새순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요때부터요 새순이 올라오고 난 다음부터 6주 만에 하루에 15cm, 하루에 30cm, 그래서 6주 만에요 15m에서 30m까지 어마어마하게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6주 만에 이러한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선배님 보세요. 6주 만에 폭풍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소대나무는요 씨앗이 움트고 나서 어떻게 해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땅속에서 수백 제곱미터의 뿌리를 정말로 힘겹게 날마다 끊임없이 뿌리를 뻗쳤던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게 아니라 땅속 밑으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렸던 것이죠. 당장의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고요. 더 크게 자라기 위해 때를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했던 거죠. 당장의 눈앞의 결과요. 선배님들, 우리 삶의 딥을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 내면의 뿌리를 깊이 한번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단단하게 한번 깊이 뿌리를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결과보다는 어떻게 해요? 미래에 정말로 나의 어떤 가치, 그 사명과 그 비전과 내가 정말로 이 일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에 미래에 포커스를 두시고요. 오늘 내 삶을 좀 멋지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모소대나무의 교훈처럼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왜 최고가 되지 못하냐?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없는 분야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 분야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7가지 모두가 당신이 미리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목표에 도달할 만큼의 자원과 의지가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는데 실패한다면 첫 번째,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두 번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한번 잘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딥, 최고가 되지 못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딱 2개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내가 오늘 정말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절박한가, 절실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뭐예요? 정말로 좀 미래를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성과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미래를 내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오늘 이 일에 집중하시고요. 절실함으로 한번 오늘 살아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버틸 것인가, 오늘 더 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되게끔 만드시는 선배님의 삶을 응원드리겠습니다. 평범함은 루저의 것, 평범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페이지입니다. 적절한 시기, 타이밍이죠. 적절한 시기에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포기라는 거 정말 어려워요. 특별히 어떻게 해요? 적절한 시기에 포기하는 거 정말로 어렵죠. 우리들 대부분은 포기할 만한 뭐가 없다? 배짱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라는 게 어려운 거죠.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딥과 맞닥뜨렸을 때 포기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포기하는 대신에 그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죠. 이게 편하니까요.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입니다. 왜요? 포기할 만한 배짱이 없어요. 적절한 시기에 포기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어렵잖아요. 자, 딥에 대한 가장 흔한 대처법은요, 안전제일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딥의 상황에 딱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 움츠려드는 거예요. 안전제일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일,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일,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딥에 직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준이라도 머무르기 위해서 힘을 쓰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딥에 빠졌을 때 안전제일주의로 가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한다? 평범한 일에 그냥 안주합니다. 두 번째,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일에 머무르는 것이죠. 세 번째, 남들에게 세상에 질타받을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그 적당한 것에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안전제일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번 돌파해내야 되고요. 머뭇거리기에는 우리의 시간들이 너무 아깝죠.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깝고요. 그냥 한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함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좀 더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슈퍼스타가 되려면 남들과는 다른 어떤 것이요?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 딥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뭐예요? 부족하죠. 딥을 비범한 무언가를 창조해낼 무엇으로요?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맞아요. 딥을 비범한 무언가를 창조해낼 기회로 활용해야 돼요. 내가 지금 딥에 빠져있다, 깊은 그 딥에 빠져있다, 너무나 답답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있다, 요걸 기회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비범한 뭔가를 창조해낼 그 에너지를 얻으셔서요, 기회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요? 자, 이야기하고 추천하며 결국은 그것을 선택하고야 말도록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특별한 기회로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추천하고 결국은 그것을 선택하고야 말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딥을 기회로 활용하라. 오늘 딥을 기회로 활용하시는 선배님들 되시기를 정말로 응원드립니다. 딥을 어떻게 해요? 기회로 활용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태도와 자세를 좀 바꾸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혹시 언젠가 평범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뭐에 가져가는? 그냥 내 삶에 그냥 안주하고 익숙해져가고 평범해져가는 나를 발견하게 됐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당신 앞에 놓인 선택이 오직 두 가지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내 삶에 안주하고 평범하고 적당히 요 정도면 돼. 요 상황에 빠졌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포기하시든지. 두 번째 어죠? 아주 특별해지거나 평범한 루저일 것이다. 그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시거나 특별해지시거나. 저는 날마다 결정하기로 다짐하고 또 이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요? 특별해지려고요. 뭐 특별해지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돌파해 나려고 계속 가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꾸준히 뭔가를 집중해서 해보는 거예요. 자, 내 말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가? 제 말이 아닙니다. 세스 고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100% 공감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노력과 당신의 경력과 당신의 평판이 그저 평범해지는 데 낭비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 우리가 머뭇거리기에는 낭비되기에는 우리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선배님 여기까지 오시는 데까지 시간과 재정과 노력과 경력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피해야 될 포기의 또 다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범해지고 싶은 유혹입니다. 우리 오늘 이 유혹을 내려놓으시기를 응원드릴게요. 정말로 한번 특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뭔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60페이지에 굉장히 제가 쇼킹한, 물론 이렇게 그래 한번 평소에 생각은 해봤지만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줄에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어떤 곳에서요? 줄이요. 우리가 마트에 가잖아요. 그러면 계산대 마지막에 장 실컷 봐가지고 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개가 있잖아. 대형 마트에 가면 줄 서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가장 짧은 줄을 선택하죠. 이건 맞아요. 당연하죠. 처음에 바보같이 긴 줄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겠죠. 가장 짧은 줄을 선택하죠. 그런 다음에 세 가지 전략 유형이 나옵니다. 선배님들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든 끝까지 내가 선택한 그 줄을 고수한다. 두 번째, 지체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요? 딱 한 번만 변경한다. 몇 번이요? 딱 한 번이에요. 두 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만 변경한다. 너무 이렇게 탁 했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 짧은 줄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옮기는 전략을 쓴다. 자, 선배님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쓰고 계신가요? 1번이신가요? 2번이신가요? 3번이신가요? 끝까지 나 한 놈만 그냥 한 줄만 다 고집한다.
네, 섰으니까 끝까지 간다. 1번. 아니야. 내가 딱 보고 있다가 딱 보니까 한 번만 내가 바꿔야 되는데 저긴 것 같아. 딱 바꾼다. 2번.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계속 보면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3번 어떤 것인가요? 네, 일단 아닌 것부터 말씀드려요. 3번은 최악입니다. 이거는 진짜 최악이고요. 2번과 1번 중에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1, 2번 굉장히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딥을 읽지 않았다면 저는요, 네, 2번을 선택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2번이 뭐예요? 지체시키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뭐예요?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만약에 낭떠러지라면요, 낭떠러지라면 어떻게 해요? 예. 진짜 끝까지 가다가 그런 거 있죠. 줄 섰다가 마지막에 그 앞에 딱 보면은 계산대 그 판매하시는 분이 계산원이 어떻게 해요? 네, 그 업무 시간이 바뀌거나 네, 이렇게 좀 뭐 클로즈 딱 막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 계속 기다려봤자 어떻게 해요? 계산이 안 되죠. 그러면 딱 한번 바꿔야 됩니다. 요런 상황이 아니라면 낭떠러지가 아니라면 당연히 바꾸는 게 맞지만 저는 오늘 1번을 선택하고 싶어요. 끝까지 그 줄을 고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까닭 바꾸는 사람들이요. 줄을 계속 해서 바꾸기만 할 뿐 어떤 것 하나에 진정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에 집중해서 진득하니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를 쓰러뜨리려면요. 몇 번? 10번을 도끼를 찍어야 되는데 8번 혹은 9번만 찍고 만다면 거기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네, 너무 극단적인 예화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게 확실합니다.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거 내가 해내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요? 10번을 딱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8번이나 9번 심지어 9.9999번 찍고서요 정말 그 조금의 그 딥을 견뎌내면 바로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내가 거기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아깝지 않으신가요? 우리 한번 진득하니 끝까지 한번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함은 루저의 것입니다. 특별해지는 게 별거 없습니다. 뭐요?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입과 집중과 제대로 된 선택을 통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선배님들, 평범함은 루저의 것입니다.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버틸 것인가. 저는 오늘 선배님들과 함께 끝까지 버티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저 스스로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응원합니다. 제 스스로에게도요. 끝까지 해보겠다고요. 미라클모니 한번 내가 진짜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특별한 거 별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무언가 끝까지 해내는 게 바로 특별한 것이죠.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2페이지 보세요. 잘 알려진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일즈맨들은 평균적으로 가망 고객을 5번 접촉한 후에 뭐한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5번의 접촉 후에 세일즈맨들은 자신이나 고객 모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뭐예요? 생각하면서 포기한대요.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어제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또 보고 또 봤어요. 자, 자신이나 고객 모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예요? 생각하면서. 생각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만나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소통을 해가지고요. 이게 진짜 낭비되신 건가요? 한번 여쭤본다거나 뭔가 또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만 하고서 포기한다는 건 너무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생각하면서 포기하고는 다른 고객을 찾아 나선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생각해야겠죠. 그러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 한번 찾아보는 거죠. 될 때까지 한번 뭔가를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번을 찍어야 되는데 8번 혹은 9번만 찍고서 포기한다면 거기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너무너무 아깝지 않나요?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10번 찍어 넘어갈 때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은 다른 방법들도 써보고요. 도끼 날을 간다든지 뭐 재정비를 한다든지 다른 또 거를 한다든지 어쨌든요. 끝까지 한번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0그루의 나무를 20번씩 두드리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딱따구리 이야기 아시죠? 자, 그런데
한 그루를 몇 번요? 와, 2만 번 두들려 저녁거리 얻는 딱따구리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는 거죠. 진정한 성공은 집착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맞아요. 진정한 성공은 집착을 하고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과 재정과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을 때에 거기서 뭔가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해보면 되는데 그 조금 더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너무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62페이지. 한편 이 연구는 이들 고객 중 80%가 5번이 아닌 7번째 판매 시도에 결국 굴복하여 물건을 사고 만다는 결과도 보여줍니다. 뭐예요? 조금만 더요. 세스 고딘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라는 게 이게 영어 원서를 보고 싶은데 세일즈맨들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오늘 주제예요.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5번이 아니라 7번이요. 그 조금만 한두 번만 더 버텼더라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판매를 좌우하는 것은 감정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이지 사실을 얼마나 많이 전달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요. 사실을 많이 전달하는 것보다 어떻게요? 감정을 임팩트 있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판매가 단지 정보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달렸다면 잘 만들어진 광고 전단이나 웹사이트만으로도 주문 전화를 울리게 하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실보다는 이 감정,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감정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요것 또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63페이지 딥을 뚫고 나가는 전략이 있죠. 유효한 전략이다. 내 말은 성공하는 세일즈맨은 귀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보다는 딥을 뚫고 나가는 일이 세일즈맨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전체 동력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이 유효한 전략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딥을 돌파하는 것은 도덕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라 전략인데 어떤 전략이요? 유효한 전략이라는 거죠. 자, 63페이지. 너무 중요한 페이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핑크색의 별표 3개 해놨습니다. 우리 둘 다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둘 다에게 뭐한 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당신과 함께 이 딥을 뚫고 나가는 중이다. 지금 나는 당신과 함께 이 딥을 뚫고 나가는 중이다. 우리 둘 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핵심 단어를 3가지로 한번 딱 만들어 봤습니다. 뭐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요.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다음에 잘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미라클 모닝 화이팅. 아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시작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당신에게,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 현재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톨스토이가 이야기했죠.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내 삶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좀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을 향해서 정말 힘차게 달려가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의 반대는 뭐예요? 다시 헌신하는 거예요. 자, 6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다. 포기의 반대는 다시 헌신하기이다. 포기의 반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도 활기찬 전략을 수립하기다 라고 세스 고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의 반대가 뭐라고요?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포기의 반대. 포기라는 거 그냥 끝난 거야, 완전 없어진 거야가 아니고요. 다시 시작하고요. 다시 헌신해 보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도 활기찬 전략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딥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느리게 움직이는 배 위에 앉아 딥의 정체 속을 지나가는 수동적인 승객일 뿐이라고 여기는 것은 실수다. 딥의 상황이 있습니까? 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딥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딥을 헤쳐나가는 그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잘못된 방식 2가지입니다. 딥을 고정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딥은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딥을 고정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딥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2번째, 어떻게 해요? 수동적인 태도는 실수다.
그러니까 내가 느리게 움직이는 배 위에 가만히 앉아서 딥의 정체 속을 지나가는, 그냥 내가 적극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뭐 좀 끌려가는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수다라는 것이죠. 딥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딥은 유동적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딥은 당신이 거기에 쏟아붓는 노력에 응답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그거를 바라보고 여기고 실행하는가, 그 쏟아붓는 노력에 응답합니다. 사실 당신 쪽에 무엇이요? 적극적인 행동이 딥을 훨씬 악화시키거나 반대로 한층 호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왕이면 호전시키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자, 당신이 딥에 쏟아붓는 무엇? 그 노력의 딥은 응답합니다. 내가 그 딥의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내가 어떠한 에너지를 쏟아붓는지에 반드시 딥이라는 것은요, 살아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응답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합니다.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무언가 액션이 필요한 것이죠. 가만히 머뭇거리고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적극적인 행동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68쪽 마지막과 69쪽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포기하기 직전일 때, 다 내려놓고 다 그냥 끝내버리기 바로 그 직전일 때 당신은 스스로를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특유의 힘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울까? 저는 예전부터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누가 가장 무서울까?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요? 뭐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요?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두렵고 무서울까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저는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게 없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그냥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죠. 왜요? 절박하죠. 아무것도 내가 잃어버릴 게 없다? 진짜 무서워집니다. 선배님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그 자에게 특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요. 자, 보세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더 딥의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권위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와, 맞아요. 저는 이거 진짜 완전 100% 아니 1000% 공감합니다. 어떤 일에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거죠. 왜요?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권위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정말로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럴 것이 없는 사람. 두 번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뻔한 방법이 아니라, 남들 다 하는 방법이 아니라 남들이 시도해보지 않는 방법, 정말로 독창적인 방법 또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세 번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뭐예요? 문제에 너무 깊이 함몰된 나머지 그 딥을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정말로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정말 그 너머의 것들까지도 바라보고 진짜 깊이 있게 그 문제를 이렇게 실행해 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도전해 하다 보니까 딥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딥이라는 거는요,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목이에요. 40km 지점에서 마라톤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라톤 42.10km 거의 다 왔잖아요. 달리기 하시는 분들, 저는 마라톤 해보지 않았지만 40km 지점에서 마라톤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 자, 그럼 언제 포기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 마라톤을 이렇게 뛰어본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32km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즉 거의 다 왔을 때 보세요. 마지막 갔을 때는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결승점이 눈앞에 있는데 포기할 사람이 있을까? 끈기 있는 사람들은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끈기 있잖아요. 끈기 있는 사람들은 터널 끝에 있는 희망의 빛을 마치 눈앞에 보는 듯 그려낼 줄 안다. 이 문장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고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끈기 있는 사람들은요, 터널 그 끝에 있는 희망의 빛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희망의 빛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서 내 눈앞에 보는 듯 그려낼 줄 안다. 또한 현명한 사람은 빛이 없는 데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
끈기 있는 사람이요. 끈기 있는 사람은 터널 끝에 있는 희망의 빛을 나에게로 갖고 와서 지금 내 눈앞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이다. 희망의 빛이요. 저는 오늘 이 희망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저를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냥 숨겨져 있던 어떤 제 안에 그것들을 확 끌어냈어요. 어제 이 희망이란 단어를 보고서요. 와, 맞아. 나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20대 때 막 제가 막 제 삶을 이렇게 막 진짜 완벽하게 뭔가 바꿔보려고 몸부림쳤을 때 그 단어가 희망이었거든요. 잃어버렸던 한 단어를 어제 이 딥에서 찾았습니다. 건져 올렸어요. 희망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예요. 오늘 이 질문을 선배님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요거 선물입니다. 요거의 해답을 찾아보시고요.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록해 보세요. 터널 끝에 빛이 과연 딥을 고통할 감내할 만한 무엇이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딥의 고통을 감내할 만한 무엇이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핵심적인 그 가치가 무엇인가? 어제 저는 끄적끄적 해봤습니다. 자, 선배님들도 한번 제 예시를 보면서 오늘 이러한 패턴으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면 어떨까요? 자, 나의 길만 비추기보다는 가진 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요 이렇게 너무 좀 평화로운 사람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나의 길만 비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몰라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모른단 말이에요. 나의 길만 비춰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 길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삶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좋겠다라고 어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자. 아, 이게 내 삶의 핵심 가치가 되면 좋겠다. 여기서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누군가 진짜 무너져 있다, 쓰러져 있다, 정말로 나 정말 죽고 싶어 미칠 지경이야.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내보자.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강의든 멘토링이든 무엇이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내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요? 저는 이렇게 해요. 각자가 그 심겨진 곳에서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명의 삶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라는 정말 제 안에 그 희망의 빛이 어제 불꽃 올라왔습니다. 선배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굉장히 울컥하고요. 막 쓰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눈물이 막 퐁퐁퐁 이렇게 40대가 넘어서 잘 우는 거 뭐 그런 건 아니라 진짜 가슴 속에서 뭐가 이렇게 확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희망이라는 이 단어에 꽂혀서 어저께 막 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바인더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호의 붓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이라는 것은,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요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이성이 아닙니다. 희망이며, 희망이란 단어 어제 제가 꽂혔는데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뭐다? 심장이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아닙니다. 심장입니다. 내 가슴이 말하고 내 가슴이 무언가를 나에게 움직였어요? 도전했어요? 그거 해보는 거죠. 꿈을 밀고 나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희망이며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라는, 와, 너무나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그냥 뭐 좋다 했는데 어제는 저에게 너무 뜨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불끈불끈 뭔가 일어납니다. 제 심장에서 뭔가 이렇게 요동치는 것들이 어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원워드를 어제 다시 정했습니다. 저는 올해 미라클 모닝이었는데 아니에요. 저는 희망으로 정했어요. 희망. 네, 희망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을 나누는 사람이 좋겠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정말로 나눠주고 싶다라는 제 안에 꿈이 막 생겼어요. 선배님들, 포기의 반대는 다시 헌신하기입니다. 포기의 반대는 다시 헌신하기예요.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그 어떤 희망의 그 꿈틀대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시면 어떨까요? 터널 끝의 빛이 과연 딥의 고통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오늘 페이지 73페이지에 세스 고든이 질문하고 있는 것에 답을 한번 진지하게 내려보시는 선배님들의 삶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7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궤변으로 들린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포기를 권하고 있다. 그것도 자주 포기하기를. 세스 고든이 얘기합니다. 포기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자주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기적인 전략, 그 전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든, 직업에든 아니면 수입이나 인간관계, 판매에든 어쨌든 장기적인 전략을 포기하거나 놓아버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먹히지 않는 전술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먹히지 않는 전술이요. 자, 뭘 포기해야 되는가? 장기적인 전략인가요? 아니면 먹히지 않는 전술인가요? 남자분들은 이게 군대 갔다 오시면 전략과 전술에 대한 이해가 확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딱 2년 복무했는데 저보다 선배님들은 훨씬 오래 군복무 하셨겠죠. 전략이 훨씬 더 상위 개념입니다. 전략이 굉장히 상위 개념이고요. 전술은 그 밑에 겁니다. 전략은 어떤 목표나 사명 같은 거라면 전술은요,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시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포기하라고요? 먹히지 않는 방법들이 전술들을 포기하라고 세스 고디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일단 안 되는 거는 빨리 접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이 아니라 전술을 포기하라라는 겁니다. 자, 78페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컬드색에서 하차하는 것을 도덕적 실패로 보아서는 안 된다. 컬드색이 뭐예요? 애매한 것들 그냥 유지하는 거죠. 끝까지 가봤자 뭔가 나에게 나아지는 거 전혀 없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 이러한 컬드색 구간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그거 빨리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처사의 하나다. 두 번째, 절벽. 뭐예요? 낭떠러지. 절벽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약함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아니다. 나약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컬드색이나 낭떠러지 빨리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통찰력과 용기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딥을 극복하는 데 쓸 에너지를 비축해 줄 것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포기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재정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기가 뭔가요? 첫 번째, 진정한 통찰력과 용기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기라는 것은요,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라 진정한 통찰력 그리고 용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포기라는 것이죠. 딥을 극복하는 데 쓸 에너지를 내가 비축해 주는 게 바로 포기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관리할 수 있는 거죠. 포기라는 걸 통해서, 포기라는 결정,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보다 긍정적인 곳에, 보다 건강한 곳에 내 에너지를, 내 시간을, 내 재정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포기입니다. 자, 당신이 새로운 일을 찾을 필요가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될 때다. 업무가 편하게 느껴지기 직전이 바로 일자리를 옮겨야 될 때다.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세스 고디는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첫째,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될 때가 언제인가? 언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당신이 새로운 일을 찾을 필요가 없을 때예요. 내가 어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안주할 때에, 안정적일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 찾아서 도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일자리를 옮겨야 될 때가 언제인가? 이 타이밍이 언제지? 언제일까요? 내 업무가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게 바로 그 직전에 일자리를 옮겨야 된다라고 세스 고딘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컬드셋 구간, 그냥 안주하는 수준의 어떤 것, 적당한 것, 이거 금지입니다. 금지. 내가 도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뭔가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것들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안주하는 어떤 이 영역들,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라고 세스 고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 더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가래요. 가서 찾으래요. 바꾸래요. 도전의 몸을 맡기래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지기도 높이라. 자신의 경력과 재능에 그 정도의 일은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전 여기서 요 메시지를 확 더 갖고 와 봤습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저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뭐예요? 도전의 몸을 맡기라. 그렇구나. 내가 좀 살짝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에 어떤 내 마음의 불안감들이나 어떤 이게 과연 될까라는 어떤 걱정과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도전의 몸을 맡기래요. 일단 시작하는 거죠. 일단 저질러 보고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도전의 몸을 맡기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오늘 한번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도전의 몸을 맡기는 겁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편안한 수준에 내가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는 실패의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소제목에서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포기와 실패는 다른 겁니다. 포기와 실패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자, 세스 고딘이 정의하는 포기, 그리고 또 세스 고딘이 정의하는 실패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기입니다. 포기가 뭔가요? 전략적 포기란 당신이 주어진 선택의 범위 내에서 내리는 의식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떠밀려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범위 내에서 내가 내리는 전략적 결정이라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투자할 수 있는 것들에 견주어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막다른 길이라고 판단된다면 이게 뭐예요? 그 컬드색이거나 낭떠러지라면 그 시점에서의 포기는 합리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매우 현명한 지혜로운 행동이기도 하다. 전략적 이 포기하라라는 거죠. 포기. 두 번째, 실패가 뭔가? 세스 고딘의 정의입니다. 실패란 당신의 꿈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와, 이거 진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실패란 내 꿈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꿈이 살아있다? 그러면 실패라는 건 없는 겁니다. 실패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실패라는 건 내 인생 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고요. 오늘 미라클 모닝 오랜만에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단 꿈이 끝났다? 요건 실패입니다. 세스 고딘의 정의예요. 실패는 당신이 포기할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너무 자주 포기한 나머지 시간과 자원이 모두 고갈됐을 때 발생하는 게 실패다라는 거예요. 포기와 실패를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요 페이지로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패와 포기는 다른 건데 실패가 아닌 전략적 포기라는 것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용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포기라는 거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통찰력과 오히려 용기가 있음을 나타내는 게 바로 포기인 거고요. 두 번째, 뭐 하자는 겁니까? 딥을 극복하는 데 쓸 에너지를 내가 비축하자. 에너지를 관리하자.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쓸 것인가요? 오늘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전에 몸을 맡기라. 저의 오늘 제안입니다. 선배님들께,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안이에요. 도전에 몸을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어떤 삶의 적당한 수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에 과감하게 한번 나를 던져보세요. 내 어떤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선배님들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뛰어드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포기하라, 반드시. 그리고 포기해서 비축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시는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가? 다시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뭘요? 포기에 대해서 내가 포기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으로 가는 길에 올라선 것이다 라고 세스 고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으로 가는 길에 올라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이미 성공으로 가는 길에 진입한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포기라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곧 세상에서 최고로 가는 과정의 맨 첫걸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포기라는 것, 이 포기라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내가 인식하고요, 자각하고요, 깨닫는 것.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최고로 가는 과정의 맨 첫 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는가? 최고로 가는 과정의 뭐다?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축하드립니다. 고민 중이신가요? 네, 최고로 가는 과정이 시작되셨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최고로 가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던져봐야 될 3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내가 패닉에 빠졌는가? 내가 패닉에 빠졌는가? 패닉이 뭐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에 있는 거죠. 막 절망과 공포와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상태예요. 내가 패닉에 빠졌는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가? 누구에게 내가 무언가 제공하려고 하는가? 영향을 미치려 하는가?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측정 가능한 진보,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모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요거 하나하나를 정말 깊이 있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패닉에 빠졌는가? 패닉에 빠진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달라요. 패닉은 절대 사전에 계획되는 것이 아닙니다. 패닉이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우리를 공격하고 움켜잡고요,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굉장히 우리를 그냥 막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가는 것이죠. 타협하거나 포기하고 안주하라는 압박감이 가장 클 때 포기하고 싶은 욕구는 가장 적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어떤 순간이에요? 내가 타협하거나 포기하고 안주하라는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때 바로 그런 순간에 포기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야말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이때는 절대로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딥에 빠진 상태에서 포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아갈 방향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뭐가요? 가장 손쉬운 일이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 이 컬드색이죠. 적당한 수준에 이 머무는 것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쉬운 길인 동시에 성공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패닉에 빠졌을 때 절대로 무언가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가?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가? 보세요. 당신은 지금 세일즈에 성공하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는가? 혹은 근육을 키우고 싶은가? 그 무엇이든요. 만일 당신이 포기를 고려하는 중이라면 그것은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어떻게 해요? 별로 성공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이라면 포기하지 않겠죠. 미친 듯이 막 달려가겠죠. 근데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 기준에 뭔가 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를 고려하게 되겠죠. 자, 구글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세르게이 브린은 세스 고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구글이 하루하루 나아갈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나아갈 거.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누가요? 모든 사람이 구글을 이용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우리는 사람들이 구글을 더 나중에 사용할수록 우리에겐 더 나을 것이라고 느꼈다. 왜요? 더 나은 기술로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당장 구글을 사용해보라고 조급하게 굴지 않았다. 내일 사용하면 더 나은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 세르게이 미알로비치 브린이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구글을 이용하게 될 것을 알았고요. 우리는 오늘 당장 구글을 사용해보라고 조급하게 굴지 않았어요. 내일 사용하면 더 나은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측정 가능한 진보를 이뤄내고 있는가? 측정 가능한 나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가? 자, 보세요. 성공하려면, 터널 끝에 빛에 가서 닿으려면 아무리 작더라도 모종의 진보, 이 성장을 이뤄내고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상황에 갇힐 때면 우리는 종종 포기 대신 그 상태로 그냥 적당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게 더 쉽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런 상태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적당히 살아가고 막 대충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값지잖아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그 상태로 머무르는 거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쉽긴 하지만 그 상태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 즉 진보가 없는 상황에서,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것은 커다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100% 58,000% 공감합니다. 너무 낭비고 아깝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하나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드릴게요. 측정 가능한 성장이라 그랬습니다. 측정 가능한 진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스 고딘이요. 그렇다면 측정 가능한 거,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바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기록이에요. 나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그것이 시간의 어떠한 기록이든 어떤 나의 성장의 독서에 대한 기록이든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측정 가능한 내 성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바로 기록물로요. 그래서 우리가 바인더 쓰고요. 뭔가 독서하고 기록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록입니다. 기록. 자,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내가 패닉에 빠졌는가? 이 패닉의 상황에 내가 접어들었다? 그때는 절대로 뭔가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두 번째 질문 뭐예요?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가? 나의 영향력이 어디로 흘러가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대상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는 측정 가능한 진보를 이뤄내고 있는가? 자,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닉에 빠졌는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가? 측정 가능한 진보,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가? 자,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으로 요 메시지를 선배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오르막길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이 왠지 쉽다면 그건 내려가는 길이라고 봐야 된다. 오늘이 좀 내가 쉬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 쉬워.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건 내려가는 길이라고 봐야 된다. 왜요? 언덕이라는 것은요.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어떻게 해요? 쉽다라는 것이죠. 쉽기 때문이다.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과 이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배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뭔가 빡세신가요? 힘드신가요? 너무나 막 고통스럽고 막 고민이 많으신가요? 성장하고 있는 길인 것을 이렇게 한번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너무너무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뭐 살만해요? 네, 그건 뭐예요? 내려가는 길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물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올라가기만 하지 않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적당히 살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왠지 쉽다면 그건 내려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너무 빡세고 힘드신가요?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울트라 마라톤, 정식 마라톤 경기는 42.19km죠. 울트라 마라톤은요, 그 이상의 거리를 뜁니다. 보통 50km, 100km, 때로는 24시간 마라톤, 48시간 동안 달리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장시간, 다시 말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그러한 치열한 어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울트라 마라톤인데요. 딕 콜린스라는 이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어떤 조건이면 당신이 달리기를 멈추고 포기할 것인지 레이스 전에, 달리기 하기 전에 미리 결정해 두래요. 미리 결정해 두어라. 레이스 도중에, 달리는 도중에 이런 다리가 아프군, 탈수 증세도 좀 있는데다 졸리고 피곤해, 게다가 춥고 바람까지 부는군 이라고 중얼거리며 물러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의해 결정을 내린다면 아마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순간적으로 느끼는 내 어떤 감정에 의해서 무언가 결정을 내린다? 대부분이 잘못된 결정일 확률이 높겠죠.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미리 달리기 하기 전에, 내가 뭔가 하기 전에 미리 결정해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포기가 당신으로 하여금 시장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는 전략적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불편한 상황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포기 전략을 구상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리 결정하기요. 오늘 그것이 무엇이 됐든 미리 결정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금이 바닥날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압력을 가하는 현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처럼 포기를 경쟁력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과 모든 조직은 포기할 시점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아야 합니다. 포기할 시점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해두는 거죠. 그래서 포기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이 포기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포기의 타이밍이 있죠. 그리고 그 타이밍을 미리
정해두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제목인데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래요? 놀라운 사람이라고 세스 고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결론으로 삼을 건데요. 여기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낭비해버릴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놀라운 사람인데 나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낭비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능력을 낭비해버릴 수 있는가? 당신과 당신의 조직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 힘을 가졌다. 리마커블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힘, 기대 이상의 것을 내놓을 수 있는 힘,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졌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능력을 낭비해 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능력을 낭비해 버릴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자원을 얇게 흩뿌려 버림으로써 낭비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처리할 일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시간에 쫓겨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평범하게 안주할 수 있는가? 평범하게 안주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능력을 낭비해 버릴 수가 있는가? 너무 아깝다라고 세스 고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려는 교훈은 간단하다. 세스 고딘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모두 사용하라. 세계 최고가 되는 데에, 게임의 룰을 바꾸는 데에,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에,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겪을 가장 큰 그 딥, 깊은 웅덩이, 그 딥을 통과하는 데에 그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만 한다. 뭐를요? 딥을 통과하는 데에 그 모든 나의 에너지를 완전히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딥을 극복하려면 그 밖에 모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못할 일이라면 지금 당장 포기하는 게 지혜롭겠죠. 자, 우리가 컬드색과 낭떠러지를 배웠습니다. 컬드색이 뭐예요? 그냥 평범한 상태입니다. 가봤자 뭔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뭔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애매한 상황들이 연속되는 것이죠. 끝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오히려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요? 끝까지 가다가 한 번에 훅 떨어지는 낭떠러지입니다. 한 방에 가게 되는. 그러니까 컬드색과 낭떠러지, 이런 일 어떻게 해요? 당장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빈 공간, 그 빈 시간, 그 비어진 에너지요. 컬드색과 낭떠러지를 포기함으로써 나에게 확보된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당신에게 중요한 딥을 공략할 에너지를 찾는데 사용하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시작하시고요,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포기를 함으로써 남게 되어진 나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가지고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보시고요, 실행에 옮겨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딥.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더 딥을 읽어왔습니다. 세스 고딘의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죠. 딥이 뭐예요? 바로 이러한 웅덩이입니다. 우리가 이 웅덩이, 깊은 딥에 빠져서 그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면, 정말로 내 삶이 지금 만만치 않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이 연속되고 있다면, 이 딥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포기할까? 아니야. 끝까지 버텨볼까? 아니야, 너무 힘들어. 포기해버릴까? 아니야, 그냥 버텨보자. 아니야, 포기할까?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러한 고민들 하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요. 선배님들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이때에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버텨내는 선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도 아깝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사용해서 끝까지 버텨내신다면 이 딥을 요렇게요, 짜잔 짜잔, 요렇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제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저는 이런 거 컴퓨터 잘 못하거든요. 완전 단순 노가다로 하나씩 확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아까우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딥에 빠져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정말로 집중해서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결정하고요,
시도하고요. 도전하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단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선배님들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버틸 것인가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저는 기왕이면 포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내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리겠습니다. 포기를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시기를 결정한 선배님들의 오늘 하루를 응원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